빨간불 들어오게 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의 저자 이달재입니다. 원래 이 책에 그 본 제목은 빛의 절제좌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상대성 이론과 관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은 틀렸다 부분을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의 절제좌표 이론. 자,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빛의 절대좌표 이론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빛의 절대좌표 이론은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자, 이게 어떻다? 틀렸다. 틀렸다.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 뭔지 알아야지 틀렸다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자, 이게 있는데, 여기 특수라는 게 있고, 일반이에요. 뒤에 거는 상대성 이론 똑같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특수하다라는 것은 좀 특수한 게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이게 통한다. 법칙이, 이런 이론이 성립하고, 일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다 통한다. 그럼 이 특수한 상황이란 뭐냐? 요거는 관성계에서만 성립합니다. 관성계에서, 요거는 비관성계 또는 관성계, 뭐, 가속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그 다음에 중력계, 중력이 있는 곳, 중력계, 여기에 관해서 가속계, 물론 이제 이 가속도가 0이면 관성계가 되겠죠. 여기는 정지나 또는 뭐 등속,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특수, 일반.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자, 다 지우고, 싹 다.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다. 글자가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강의를 처음 하다 보니까. 경마나 안 해도 돼. 특수상대성 이론. 이론인데, 이거는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발표했는데,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상대성 이론이 나왔느냐? 바로 빛의 속도 때문에 나왔습니다. 빛의 속도. 빛의 속도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빛의 속도에 대해서 뭐냐? 빛의 속도 뭐 어떤 게냐? 이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가 있죠. 자동차 약간 이상하지만, 여기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헤드라이트. 불이 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여기 빛이 이렇게 쏜다, 이래요. 정지 상태에서, 1번 정지한 상태에서 빛을 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있는데, 여기 속도가 얼마다? 빛의 속도 C는 299,792,458m/s. 그렇더라, 이게. 근데, 이 차가 이번에는 얼마? 100km로 간다, 100km. 100km/h.
1시간에 100km를 갈 때, 그럼 여기서는 어떠냐, 빛의 속도가. 차가 달리고 있을 때, 1번 정지하고 있을 때, 2번 속도가 100km일 때,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상상하기로는 여기 2, 9, 9, 7, 9, 2 더하기 4, 5, 8 미터 퍼 세컨인데, 요거는 킬로미터 퍼 아워니까 여기다가 미터로 바꾸고, 이 시간은 얼마예요? 60초 곱하기 60분 하니까 3600 분의 100km니까 100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를 동그라미 3개죠. 요걸 이렇게 더해서 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된다. 계산해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게 나오면 뭐 이게 이제 조금 여기에서 더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약간 이 숫자가 더해진 걸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더해지지 않더라. 또 카메라만이 카메라를 막 조정하고 있는데 그 억지로 조정하면 망가져. 이거 나사를 풀어가지고 돌려야 돼요. 나사 풀었어. 참 똑똑한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 얘기는 왜?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삐딱하게 하면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네,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은 빛의 속도 때문에 나왔다 이겁니다. 빛의 머리 속도. 치워.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의 속도. 빛의 속도를 재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빛의 속도가 똑같더라. 그러니까 뭐 우주선은 아니면 뭐 비행기에서 브레이크를 비치나 아니면 우주선에서 비행기를 빛을 쏘나 아니면 달리는 자동차에서 빛을 쏘나 아니면 정지한 곳에서 빛을 쏘나 다 똑같더라.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속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속도 펜이 좀 안 좋습니다. 막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인데요.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까만색 잘 안 나와. 다른 색이었어. 속도는 뭡니까?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이동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리가 이렇게 일정한 거리가 있다. 거리가 여기가 L이다. 그러면 여기서 빛이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이까지 가는데 시간 몇 초? 1초 걸렸다. 만약에 이게 30만 킬로미터다. 30만 킬로미터. 30km. 30만 킬로미터다. 킬로미터이면 어떻게 된다? 빛의 속도는 1초 분의 30만 킬로미터.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30만 킬로미터 퍼 그 초니까 세크 초 30만 킬로미터 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를 뭐 차를 타고 가면서 후레쉬를 비치나 우주선에서 후레쉬를 비치나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후레쉬를 비치나 이 속도가 똑같았으니까 이 속도가 똑같더라. C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충 약 30만 킬로미터라 그러면 이 속도가 항상 똑같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속도가 똑같으려면 이 시간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이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 늘어난다고 얘기하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럼 왜 빛의 속도가 왜 똑같으냐? 자, 어떤 광원이 있어요. 광원이라는 게 이제 후레쉬 같은 광원이 있는데 이 광원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거죠. 이쪽으로. 글자를 이렇게 써. 이쪽으로 후레쉬가 날아간다. 날아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광원의 속도가 만약에 10만 킬로미터다. 3만 킬로미터 퍼 세크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빠른 건 없겠죠. 만약 우주선이 10만 킬로미터 퍼 세크로 날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빛을 요렇게 쏘면 딱 정지한 사람이 이걸 보면 얼마다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다. 약입니다. 약. 정확히는 299 그거 몇 번 써? 안 써도 된다니까, 458 몇 미터 번째 쓰는 퍼 거야? 세크. 299
요거 외워야 됩니다. 7, 9, 2, 4, 5, 이거 자주 8. 나오는 거고 약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그러면 광원이 여기 후레쉬가 이쪽으로 1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더하기 1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40만 킬로미터 4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된다. 40만 킬로미터 퍼 세크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 우주선이 이 속도로 날아가면서 빛을 쏴도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들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빛을 쏴도 30만 킬로미터. 또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이게 광원이 지금 날아가는데 이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뒤로 쏴도 이 뒤로 가는 거 재봐도 30만 킬로미터. 글자를 제발. 그 밑으로 진짜. 내려가는 것도 30만 킬로미터. 그걸 돌리지 않아도 돼요. 이 글자가 이렇게 있어도 사람들 다 이해해요. 카메라를 돌리면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 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 고정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완전 엉터리 카메라맨입니다. 그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자, 이제 그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 안에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우주선을 잘 못 그리겠는데요.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우주선이 이거 날아가고 있어.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냐? 속도 V는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1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날아가는 우주선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요 안에서 이제 후라시를 요렇게 막대기를 세워서 후라시를 빛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요렇게 가는 놈, 또 빛이 요렇게 가는 놈, 빛이 또 요렇게 가는 놈. 여기가 광원이고, 카메라를. 광원이 있고, 빛을 요렇게 쏘면 일로 가는 빛의 속도 또는 이 앞으로 가는 빛의 속도, 수직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빛의 속도가 이 속도와 관계없이 우주선이 이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더라.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더해지거나 이쪽으로 가면 더해져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는 빼져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이쪽으로 쏘는 거는 더해져야 되고 또 이 위로 가는 거는 어떻게 더해져야 돼요? 야가 이렇게 빛이 위로 가고 우주선이 이렇게 가니까 이게 10만이고 여기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면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이게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세크라 이러면 카메라를 보라. 벡터 가법에 의해서 요거 높이 같이 하고 요렇게 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요걸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여기 수직이라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이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기 C를 구할 수 있죠. A는 10만. 맞죠? A는 10만이고 B는 30만. 그러면 C는 얼마겠어요? 자, 계산해 볼게요. 10만 제곱 더하기 30만 제곱. 그 다음에 이거 C니까 C를 구해야 되니까 C는 루트를 이렇게 딱 씌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온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이제 값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속도를 약간 바꿔갖고 계산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30만. 맞죠? 그 다음에 가려져서 안 보여. 우주선의 속도를 40만. 그러면 요 더해지는 건 50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40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가도 더해지지 않더라, 이게. 더해지지 않는다. 빛의 속도는 더해지지. 우주선이 날아가든지 말든지 이 빛의 속도는 전혀
전혀 더해지지 않는다. 이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속도가 원래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 원리에서는 속도가 이제 더해지는데 더해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광속 불변 가설이 나왔어요. 요것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다. 빛이 변하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발전한 게 일반상대성 이론이다. 요 광속 불변 가설 요것이 제가 주장하는 틀렸다 이겁니다. 광속 불변 가설 틀렸다. 그게 빛의 절대좌표에 됩니다.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대로 해야지만 성립한다 입니다. 조건 1, 가정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가정 1 뭡니까? 모든 관성계에서 아까 얘기했죠. 관성계라는 것은 속도가 일정한 거. 모든 물리 법칙은 가려져서 안 보여. 똑같아. 이겁니다. 카메라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보이는데 줌하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해놓으면 있을 때 안 보여도 제가 비키면 보이고 있죠. 자꾸 얘기하고 이러면 다 녹음이 된다는 사실. 아, 자르면 돼. 자를 수가 없어요. 음성을 자르면 다 같이 잘려버려요. 소리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건 1이 이렇다 이겁니다. 이거. 모든 관성계에서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속도가 뭐 0m/s든 100km/s든 20만 km/s든 관계없이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요 모든 물리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보통 뉴턴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뉴턴의 법칙. 근데 이렇게 넓게 하면 글자가 그렇죠.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여. 거기는 화면이 좀 작아서 그런데 컴퓨터로 보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작게 보여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컴퓨터로 보면 크게 나와요. 이거에 한 100배 는 그렇죠. 이거 TV에서 아니면 EBS 강의할 때도 이런 걸 놓고 강의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걸 놓고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물리법칙은 똑같아. 지우면 안 되겠죠. 똑같아. 두 번째, 가정 2가 있어요. 가정 2.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똑같아. 자, 여기서는 빛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관성계, 여기도 관성계가 중요하긴 한데 관성계보다 더 중요한 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빛의 속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번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을 생각해야 돼요. 2번만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똑같아 라는 말은 뭐냐? 모든 이 1번 가정은 이거 1번 가정을 보통 이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갈릴레오 이름 굉장히 길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상대성 원리 너무 길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이 가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거래요. 가정 싹 무시하고 특수상대성 이론만 공부하면 완전 꽝 돼버립니다. 이 가정 1이 제일 가정 2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이게 얘기는 뭔가 하면 절대적인 어떤 정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허허벌판 우주에서 자기의 속도를 표현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기준계가 없다. 절대적인 기준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게 상대성 원리 1번 가정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 상대 속도다. 속도이다. 이게 이제 1번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1번 가정. 1번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 속도. 그러면 여기 2번 가정에서 이제 1번 가정을 2번 가정에다 이렇게 포함시켜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포함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속도가,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니까 여기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1번과 2번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21분 너무 길어. 편집을 하는 거니까 길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얘기한 부분 막 이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조건은 뭐냐?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아. 이 말을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모든 관성에서 빛의 상대성은 똑같아. 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주선의 속도를 얘기합니다. 모든 관성계. 그러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100km/s이든 아니면 10km/s이든 아니면 0 정지하는 거겠죠. 0km/s인 우주선 안에서 이게 일정한 속도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게 관성계입니다. 일정한 속도가 관성계입니다. 일정한 속도. 이걸 줄여서 등속이라고 얘기해요. 같을 등속계. 항상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물론 똑바로 직선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날아가는 거는 등속계가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는 그 안에서의 빛의 상대 속도. 아까 얘기했죠. 100km로 날아가면서 빛을 쏘나, 10km로 날아가면서 빛을 쏘나, 0km 정지하면서 빛을 쏘나, 이 빛의 속도를 다 측정했더니 얼마다? 약 30만 km/s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더하기가 안 되니까 희한한 생각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걸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빛의 절대좌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겠죠? 어떤 관성계, 어떤 속도로 일정하게 날아가든지, 서 있든지, 100km로 날아가든지, 20만 km/s로 날아가든지, 관계없이 거기에서 빛을 발사했더니 빛의 상대 속도는 똑같더라. 더해지지 않더라. 더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해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상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요건 맞아요, 요건. 더해지지는 않아, 맞아. 그런데 여기 어떤 빛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30만 km겠죠. 30만 km/s로 날아가는 빛이 있는데 이번에는 관찰자가 일로 뛰어간다. 얼마? 10만 km. 10만 km. 아니면 10km라 해도 됩니다. 사람이 빨리 못 뛰니까. 만약에 100이 아니고,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얼마 뛰어요? 10m/s 뛰죠. 100m를 10초에 가는 사람, 10m/s로 간다, 이거. 요런 사람이 있어요. 요 사람이 뛰어가면서 요 빛을 본다 그러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 빛이 어떻게 보이겠느냐.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게, 빛의 속도로 뛰어가면서 빛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죠. 저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다 어금이 돼가지고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 위에대로 하면은 더해지지 않거나 빼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가면서 본 사람도 요 속도가 맞아야 되고, 또 요로 뛰면서 반대 방향으로 뛰면서 이 빛을 봐도, 빛이 이래 가는 걸 봐도 30만 킬로미터로 나와야 되죠. 이거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갈릴레이 이론대로 된다는 겁니다. 실제 실험해보면. 그럼 얼마겠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30만이라는 것은 3억입니다. 3억. 동그라미 몇 개? 8개. 동그라미 8개. 거기에서 10을 빼. 미터 퍼 세컨드. 그럼 얼마야? 2, 9, 9, 9, 9, 9, 9, 9, 0 미터 퍼 세컨드. 요렇게. 아까 이거는 이 빛, 광원,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할 때는 더해지거나 빼지지 않는데, 광원이 뭐 가만히 있든지 뭐 날아가든지 상관없이 여기 관찰자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관찰자가 움직이면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험적인 결과에 의하면.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33억, 3억, 동그라미가 8개, 더하기 10, 미터 퍼 세컨드 하니까 300000010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요렇게 된다,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보면. 여기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관찰자가 움직여도 이것처럼 더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아라는 요 조건, 이 광속 불변 변 아니고 불변론, 불변 가설. 광속 불변 가설. 이게 가설이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빛을 쐈는데 그 빛을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보면은 속도가 일정한 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이건 맞고. 그런데 빛을 쏘고 이걸 뭐 광원이 날아가든지 안 날아가든지 관계없어요. 왜? 날아가면서 쏘나 안 날아가면서 쏘나 관계없이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요 보는 사람, 빛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보면 어떻냐. 이쪽으로 뛰고 이쪽으로 뛰면 어떻게 보이냐.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것도 이것처럼 안 더해진다라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더해진다는 게, 그거는 책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위키백과라는 게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행차라는 게 있어요. 광행차. 빛이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런 거. 이 광행차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별이 있어요. 별이 이렇게 빛이 오고 있는데 지구가 이래 있어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죠. 공전의 공전 속도가 얼마? 30km/s.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지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이래 오는데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인다? 빛이 요렇게 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지구가 여기 30만이고 빛이 여기 30만이 아니라 30. 지구는 30km. 자, 이제 한번 이거 자세히 그려볼게요. 지구가 공전한다 그러니까 빛이 요렇게 오는데, 지구에서 보면 빛이 요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요렇게 오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빛이 요렇게 오는데 여기는 얼마?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이거 잘 모르는 속도라고 그러고, 요거는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속도 30km 퍼 세컨드. 그래서 여기 더해진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광행차라는 말이 빛을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다르게 보이더라. 그게 광행차. 그래서 여기 얼마로 보였어요? 여기 20.46초. 요 초라는 거는 뭐냐? 초라는 거는 3600분의 1도. 이게 1초입니다. 1초.
이 1초는 시간이 아니라 각도예요. 각도 1초 이렇게 표현하는 거. 1초 이거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니고 각도를 얘기하는 각도. 3600분의 1도. 우리가 이렇게 360도 있죠. 360도가 있는데 요 1초라는 건 아주 쬐끔. 얼마? 이만큼 3600분의 1도를 1초라 그랬다. 그래서 20.46초라. 이 지구가 이렇게 30km/s로 돌고 빛이 이렇게 오면 그게 이렇게 더해진 것처럼 보인다. 아까 여기서는 안 더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더해지는 게 보여요. 보여. 실제로 이거는 책에 과학책에도 많이 나와. 그렇다면 이게 더해진다는 게 맞잖아요. 지구가 움직이는, 보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보면 더해진다 이게. 더해지거나 빼진다. 벡터 가합법으로. 자, 상대성 이론을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하는가 하면 수학적으로 벡터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그거 얘기했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정의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요거. 그 다음에 속도 계산하는 거 있죠.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 요 정도만 알면은 상대성 이론 공부할 수 있어요. 벡터가 뭔가요? 자, 벡터라는 것은 어떤 거냐? 벡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벡터라는 것은 어떤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어요. 방향. 이걸 갖다 속도 같은 게 벡터예요. 속도. 만약에 온도 같은 거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온도 20도,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면 벡터가 아니에요. 스칼라양이라 그러고, 벡터라는 것은 속도처럼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1 있고 속도가 2인데 이걸 어떻게 더해요?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면은 여기 10이고 여기 100이다 이래요. 100km/s고 km/s라 이러면 이 같은 방향이면 더하기 쉽죠. 그리고 상대 속도는 어때? 더하는 게 아니라 얘는 빼는 거니까 90km/s. 같은 방향이면 더하기 쉬워.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이래요. 반대 방향이면 당연히 상대 속도는 더해지니까 10만 더하기 100만 하니까 얼마야? 110km/s.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이 이렇게 이런 반대 방향이나 이거.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게 못 더한다 이게. 못 더하는데 이걸 어떻게 더하느냐? 아까 광행차처럼 요걸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 여기서 이거 크기를 속도 1을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이거 평행하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2도 여기 평행하게 그래. 평행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요거랑 평행하게. 그러니까 속도가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 1 더하기 속도 2는 속도 3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야 된다. 이게 이 길이가 속도의 크기고 만약에 이 속도가 만약에 10이었고 이 속도가 10이었다 이러면 더하면은 20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20이 안 되죠. 이거 펼쳐보면 이게 더 기니까 요거 만약에 뭐 8이 된다. 아니 8이 아니라 얼마? 그게 10 더하기 10 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10 더하기 10 하면 20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한 게 이 길이가 크기라 그랬으니까 크기가 얼마? 뭐 한 16 정도 나온다 이게. 20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각도 때문에 더하기가 이래 더해야 돼. 이런 걸 벡터 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광행차 나오는데 거기에서 벡터 가법이라는 게 나온다. 그래서 이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상대성은 똑같다는 광속 불변 가설은 저희의 절대좌표 이론에 의하면 반만 통한다. 이게 반쪽만. 광원이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속도 변화는 없어. 그러나 관찰자가 그 빛의 진행하는 걸 보면서 관찰자의 움직임에 의한 빛의 속도의 변화는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돼서 내일에는
다른 걸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저희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 이 책을 제가 올해 2016년 3월 14일 날 출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주시고,